안녕하십니까, 과부자입니다. 자, 오늘은 식품가공기능사 10년치 기출문제 600개 중 5번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003년도 3월 30일 기출문제와 정답입니다. 자, 1번 유지 1g 중에 유리지방산을 중화하는 데 소요되는 수산화칼륨의 미리그램 수로 표시되는 값은 산가라고 하는 겁니다. 산가. 다음 중 건성류는 간류, 아마인유입니다. 간류, 아마인유. 자, 3번. 기름으로서 중요 생린 기능을 맡고 있는 필수 지방산은 리놀레산입니다. 리놀레산. 자, 4번. 유기산 중 폐류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시원한 맛을 가진 주성분은 숙신산입니다. 폐류가 시원한 맛은 숙신산이다. 5번. 다음 영양소 중 열량소가 아닌 것은 무기질이죠. 6번. 아미노산이 아지성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가스는 질산가스입니다. 질소가스. 자, 7번. 조지방 정량에 사용되는 유기용매와 대표적인 실험기구는 에테르, 속실내 추출기입니다. 속실내 추출기. 조지방은 속실내 추출기입니다. 8번. 다음, 제품 제조 중 기포의 형성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두부. 두부에 바람 들어가면 안 돼요. 자, 9번. 유지가 산화에 의해 불쾌한 냄새와 맛이 나고 색깔이 변화하는 현상을 산패라고 합니다. 산패. 유지가 변화하는 것을 산패. 단백질이 변화하는 것을 부패라고 하는 겁니다. 10번 유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인절미죠. 인절미는 유화가 아니에요. 11번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알라닌입니다. 알라닌. 12번 간장, 된장, 다시마의 독특한 맛은 글루탄산입니다. 글루탐산. 13번 글리코겐의 주 구성 성분과 가장 관계된 것은 포도당이죠. 포도당. 글리코겐의 구성 성분은 포도당입니다. 14번 물에 녹아 신맛을 나타내며 열에 약하여 가열 조리할 때 약 50%가 파괴되는 비타민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가장 강한 것은 비타민 E죠. E. 15번 과실들의 영양상 일반적인 특징은 당분이 많고 특유의 향기와 상쾌한 맛은 갖는다. 16번 상압 가열 건조법에 의해 수분 정량을 할 때 건조기의 온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105에서 110도입니다. 17번 액체 중에 고체가 분산된 콜로이드 용액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 졸이라고 하는 겁니다. 18번 다음 중 5개의 탄소를 갖고 있는 당류 혹은 당 알코올을 자일리톨이라고 합니다. 오탄당, 자일리톨, 오탄당이죠. 19번 김치와 같은 침체류의 제조에서 효소들에 의해 팩틴이 분해될 때 이러한 현상이 식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해지며 심하면 무른답니다. 연해지며 심하면 무른다. 자, 20번 숯불에 검게 탄 갈비에서 발견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은 벤조피렌입니다. 벤조피렌 많이 들어봤죠? 21번 대장균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아포 형성입니다. 아포 형성. 22번 저장 공유의 균류 증식에 가장 영향을 주는 인자는 수분 함량이죠. 자, 23번 식품의 부패 형성물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미노산입니다. 24번 장염 비브리오균의 성질에 속하는 것은 열에 약하다. 장염 비브리오균은 열에 약합니다. 25번 다음 중 인축 공통 전염병은 결핵입니다. 결핵. 26번 다슬기 체내에서 어미 유충, 제2유충이 세르카리아인 기생충은 페디스토마입니다. 처음 봤습니다. 페디스토마. 27번 아미그달린은 어떤 식물에 나타나는가? 청매, 메실아미죠. 메실아미. 28번 식욕 제품의 보존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소르빈산 칼륨입니다. 소르빈산 칼륨. 29번 과일이나 채소류의 표면에 처리하여 호흡작용의 조절 및 수분 증발을 방지하여 선도를 장기간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은 피막제입니다. 피막제. 자, 30번 식품의 부패란 주로 무엇이 변질된 것인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변질되면 부패가 되는 거고 지방이 변질되면 산화된다고 하는 거죠. 31번 식품에 의한 전염병의 예방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수돗물을 1시간 동안 받아두었다 사용한다. 이게 아닌 겁니다. 32번 에르고로톡신에 의한 식중독의 원인 물질은 보리입니다. 보리. 33번 식품의 물리적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산가 측정입니다. 자, 34번 식품의 생균수 측정 시 평판의 배양 온도와 시간은 35도씨에서 48시간입니다. 자, 35번 식품 위생 검사 시 기준이 되는 식품의 규격과 기준에 대한 지침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게 식품 공전입니다. 식품 공전. 36번 회충 축란의 특성이 아닌 것은 알코올 등 소독 약제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이게 아닌 겁니다. 자, 37번 간 흡충의 제2중간 숙주는 붕어, 잉어입니다. 붕어, 잉어. 38번 싹이 난 감자를 먹고 식욕이 발전하였다면 어느 독소에 한 것인가? 솔란입니다.
솔라닌, 자연독이죠. 39번 바지락 조개, 모시 조개의 독성 성분은 베네루핀입니다. 베네루핀 따로 외우세요. 바지락 조개는 베네루핀, 조개베네입니다. 조개베네. 자, 40번 산미료가 아닌 것은 질산입니다. 41번 최대 빈결정 생성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급속 동결 시 빈결정이 크기는 커진다, 작아지는 겁니다. 거꾸로입니다. 작아지는 겁니다. 42번 재료를 축선 방향으로 늘어나게 하는 성질은 인장하중입니다. 인장하중. 자, 43번 열 접착성이 없는 필름은 셀로판입니다. 셀로판. 44번 두부가 응고되는 현상은 주로 무엇에 의한 단백질의 변성인가? 금속이온입니다. 45번 감귤 통조림을 만들 때 내피의 박비 방법으로 널릴 수 있는 것은 산 알칼리 병행 처리 방법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복숭아는 알칼리 처리 방법, 감귤은 산 알칼리 병행 처리 방법입니다. 자, 46번 마멀레이드 제조 시 주요 사용되는 원료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47번 어묵을 가공할 때 여명성 단백질이 용실되는 공정은 고기 갈기 할 때입니다. 고기 갈기. 48번 연제품 제조 시 축합 인산염을 첨가하는 주 목적은 제품의 탄력 보강 때문에 넣는 겁니다. 49번 어떤 통조림이 대기압 720ml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답이 400ml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400ml. 50번 수산 가공 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백질 탄수화물은 계절적 변화가 심하다. 이게 틀린 겁니다. 자, 51번 버터 제조 시 가장 이상적으로 교동기를 돌리는 속도와 시간은 1분에 30회 정도에서 4, 50분간. 반드시 외우세요. 1분에 30회, 4, 50분간. 52번 소세지 재료 시 원료육과 지방, 기타의 부원료를 혼합하여 유화시키는 기계를 사일런트 커터라고 합니다. 사일런트 커터. 자, 53번 일반적으로 신선한 우유의 적정 산도는 0.13에서 0.18입니다. 0.13에서 0.18. 자, 54번 베이컨은 돼지 어느 부분으로? 배 부위입니다. 55번 다음 세척법 중 습식 정선법이 아닌 것은 자석식 세척입니다. 자, 56번 농산물 가공에서 널리 쓰이며 주로 원당, 야채, 전분박 등을 분쇄하는데 보통 충격력을 이용하는 분쇄기는 해머밀입니다. 충격은 해머밀이죠. 57번 유지의 채취법 중 수율이 가장 높은 방법은 추출법입니다. 추출법 이거 아닙니다. 추출법 아니에요. 추출법이 맞답니다. 추출법입니다. 가장 유지의 채취법 중 수율이 가장 높은 방법은 추출법입니다. 이게 다 굉장히 뭐 용출법, 압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문제를 제공하는 데 따라서 정답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추출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외우세요. 자, 58번 코우지 제조에 있어 코우지실의 최적 온도는 27도에서 33도입니다. 자, 59번 어류의 드립 설명을 옳지 못한 것은 드립 속의 성분은 모두 무기질이다. 아닙니다. 이거. 자, 마지막 60번 계란의 기능적 특성이 아닌 것은 열 팽창성입니다. 팽창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2002년 4월 7일 기출문제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선상에서 어획물을 취급하는 방법으로서 적당한 것은 이게 굉장히 오류가 있는 모양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곧바로 죽인다. 근데 이게 정답이 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2번 건물질과 그 금원물질과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크산탄검이 미생물이라는 거 시험 몇 번 계속해서 반복되죠. 자, 3번 액체상의 유지에 니켈 등을 촉매로 수소 첨가하여 만든 경화유는 마가린입니다. 마가린. 대두유에 수소를 첨가해서 만든 게 마가린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자, 4번 토마토의 신맛은 다음 산 중 어느 산에 속하는가? 구연산이죠. 토마토는 구연산, 포도는 주석산이에요. 5번 배추김치를 담가 숙성되면 원래의 녹색에서 녹갈색으로 변화한다.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클로로필이 젖산이 되는 거죠. 클로로필 젖산 이게 맞다는데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6번 전복, 성게, 새우, 게 및 조개류의 단맛을 내는 것은 글리신과 알라닌입니다. 글리신과 알라닌. 자, 7번 알카리성 식품이란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이 많은 식품을 말하는 겁니다. 자, 8번 식품 단백질이 저장 중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되는 현상을 자가소화라고 합니다. 자가소화. 9번 어류의 선도 판정법 중 관능 검사 항목으로 부적당한 것은 자, 눈의 상태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혼탁한 것이 신선하다. 이게 아니죠. 딱 봐도. 10번 다음 중 어육 부패 생성물과 거리가 먼 것은 단백질 지방산입니다. 11번 당이
캐러멜로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한 것은 pH가 알칼리성일 때 잘 일어납니다. 당이 카라멜로 되는데 pH가 알칼리성일 때 잘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12번 탄수화물의 변화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유화입니다. 13번 켈달 정량법으로 주요 과정의 거리가 먼 것은 회화입니다. 회화. 14번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갈색 물질을 멜라노이딘이라고 합니다. 멜라노이딘. 15번 지방 추출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용매는 에테르입니다. 에테르. 지방 추출에 에테르 속슬레 추출기. 16번 수용성 비타민으로서 조리 가공 시 쉽게 산화 분해되는 것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17번 쌀 단백질에 가장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은 라이신입니다. 라이신. 리신 아닙니다. 라이신. 18번 다음 식품 중 조리 형태인 것은 된장국이죠. 된장국. 가만 놔두면 깔아앉는 애들이 조리입니다. 19번 단백질의 변성을 설명한 사항 중 맞는 것은 단백질의 3차, 4차 구조가 변성되는 현상이다. 이게 단백질의 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20번 콜라와 같은 탄산음료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는 칼슘입니다. 칼슘. 자, 21번 식품 부패에 있어서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기류입니다. 기류. 22번 생선, 베이컨 등을 고농도 식염 중에 보존하였는데도 부패 현상이 발생하였다면 다음 중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호염균입니다. 23번 보통 어류 부패균의 발육 최적 온도는 20에서 30도씨. 24번 발병하면 소, 돼지에서 불규칙한 유산을 일으키는 인축 공통 전염병은 파상열입니다. 파상열. 25번 다음 중 경구 전염병에 속하는 것은 장티푸스입니다. 장티푸스는 경구 전염병입니다. 26번 다음 전염병의 원인균인 비브리오균인 것은 콜레라입니다. 콜레라. 27번 페디스토마의 제2중간 숙주는 게가제입니다. 게가제. 간디스토마는 붕어, 잉어죠. 자, 28번 야채에 의하여 감염될 수 있는 기전증은 회충 및 편충입니다. 회충 및 편충. 29번 식품의 위생검사법 중 물리적 검사법에 해당되는 것은 방사능 오염물질에 의한 검사입니다. 이 방사능 오염물질의 검사가 물리적 검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30번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처리해야 하는 온도는 60도씨입니다. 60도씨. 살모넬라는 60도씨에서 사멸합니다. 31번 장염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일어나기 쉬운 식품은 어패류입니다. 어패류. 32번 소맥분 계량제로서 그 사용에 허용되어 있는 첨가물은 과산화 벤조일입니다. 과산화 벤조일. 33번 유해성 감미료와 거리가 먼 것은 아스파탐입니다. 아스파탐은 그냥 일반적인 감미료죠. 34번 식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색소와 결합하여 색을 고정시키고 식품 본래의 색을 유지시키는 데 쓰이는 첨가물은 발색제라고 합니다. 발색제. 자, 35번 세균성 식중독과 비교할 때 경구 전염병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2차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경구 전염병은 2차 발생이 발생합니다. 39번 고체 배지 평판 제조 시 첨가하는 한천의 최적 농도는 1.5%. 1에서 1.5%예요. 1.5%. 아니 1.5에서 20%인가 뭐 그럴 거예요. 37번 생균수 측정에 사용되는 배지는 표준 한천 평판 배지입니다. 표준 한천 평판 배지. 38번 우유 중에 세균 오염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은 메틸렌블루 환원 시험법입니다. 메틸렌블루 환원 시험법. 39번 회충알을 사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가장 강한 것은 일광, 햇빛에 말리면 됩니다. 회충알은 햇빛에 말리면. 40번 화학적 합성품의 식품 첨가물 심사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자, 41번 간장 다리기에서 직접적인 목적이 아닌 것은 산화 방지 효과입니다. 42번 젤리화에 가장 알맞은 당 함량은 65에서 65%입니다. 65에서 65%. 43번 염장품에 있어서 식염의 침투 속도가 가장 관계가 적은 인자는 어느 것인가? 세균의 오염도입니다. 자, 44번 한천 제조 시 자숙 공정에서 황산을 첨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천의 용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황산을 넣는 겁니다. 자, 45번 치즈 제조에 이용되는 근본적인 원리는 카제인의 응고입니다. 우유 속에 있는 카제인을 레닌을 이용해서 응고시키는 거죠. 자, 46번 가당 연유 제조 시 유당의 결정화를 막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은 미세유당입니다. 미세유당. 47번 우유 빙점 측정을 실시하는 목적은 물을 섞었는가 검사하기 위해서 빙점 측정을 하는 겁니다. 48번 가축의 도살 직후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은 강직입니다. 강직. 자, 49번 유지 채취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증발법입니다. 증발법을 쓰지 않아요.
자, 50번. 단위 조작에 있어서 혼합 기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분쇄기입니다. 분쇄기. 자, 51번. 염장을 실시하면 식품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염장에 의해 저장 원리가 아닌 것은? 자, 산소의 용해도를 증가시켜 호기성 세균 발육을 저지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52번. 냉동 육류식품의 해동 시 드림량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냉동 방법은 급속 동결법입니다. 당연하죠. 자, 53번. 산화당법에 의해 물엿을 제조하고자 한다. 사용이 불가능한 산은 어느 것인가? 질산입니다. 질산. 54번. 당면 제조용 밀가루로서 가장 좋은 것은 강력분입니다. 마카로니, 강력분. 55번. 밀가루 중에 밀기울 하원함유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회분입니다. 회분. 56번. 우유의 파스테르법에 의한 저온 살균 온도는 60에서 65도입니다. 자, 57번. 투시 검란법으로 달걀의 신선도를 감정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신선한 달걀은 어느 것이냐? 자, 공기집이 작은 게 신선한 겁니다. 58번. 식품 가공 공정에 관여되는 단위 조작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유체 수송, 열 전달, 물질 이동과 같은 물리적 변화를 취급하는 조작이다. 이게 딱 봐도 정답인 것 같죠? 59번. 해조류 가공 제품이 아닌 것은? LBG입니다. LBG. 이게 아니라는 건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60번. 어류의 동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빙장법입니다. 빙장법. 어류의 동결에 빙장법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걸로써 10년치 600문제 전체 5개로 쪼개서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참고되기 바라시고요. 제가 3가지를 올렸는데 그 3가지 중에 이게 마지막으로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그래도 이 마지막 것만 보면 절대로 합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17개 올린 그 요점 파일을 한 2-3번 반복하시고 난 다음에 이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을 때 뭔가 이해도 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앞부분을 공부한 사람들만 보시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앞을 먼저 공부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보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